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전문 개발자로서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20년, 나는 한 20년 전부터 또 샤이한 또 마음에 또 나 너무 고인물이야. 그래서 손 안 드신 아닙니다. 대부분 다 너무나 젊어 보이셔가지고 혹시나 제가 예전에 이제 오늘 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닌 지는 한 20년 됐고요. IT 경력으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창업도 했었고 근데 전부 다 저의 인생을 사실 어떻게 보면 단넷이라는 기술에 베팅을 해서 단넷 나오기 전에도 있었고요. 단넷이 나오는 시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넷 컨퍼런스에 와서 제가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개무량하고 또 혹시 그 과거에 또 제 모습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각설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기술적인 거나 단넷 이 프레임워크의 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 말씀을 드리고 제목을 참 뽑는데 어렵긴 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넷 개발자. 조금은 좀 어려운 제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발자에 대한 또는 개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들을 여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발자끼리도 그렇고요. 또는 개발자 본인도 그렇고 아니면 개발자를 보는 기획자의 입장 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뭐 마케터의 입장 뭐 그런 측면에서 개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기대 수준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나의 아이디어를 좀 더 빨리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기능들을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또 그냥 코드 기술적인 부분들 말고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이해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된 코드가 누가 봐도 누가 와도 그 개발한 사람이 아니어도 유지보수가 좀 쉬웠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건 또 개발자들끼리 어떤 두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나 아키텍처적으로라든지 구조적으로 패턴적으로 뭔가 훌륭한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재사용성, 또 맨 마지막에 말도 안 되죠. 버그 없는 코드. 사실 여기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 사항 때문에 기존의 어떤 프레임워크라든지 프로그램 랭귀지의 개발 또는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가 형성이 된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요, 내가 어떤 기술을 공부를 하고 알고 있고 그걸 하면 이러한 기대 수준을 근사하게 맞출 수 있을까? 단넷을, 스프링을, 자바를, C샵을 뭐 이런 그리고 수많은 어떤 패턴들, N-Hibernate, MVVM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대 수준을 잘 맞춰줄 수 있을까? 성능은 문제가 없을까? 사실 이러한 기대 수준 때문에 그러한 프레임워크들이라든지 기술들이 사실은 부가적으로 생성돼 왔다고 저는 봅니다. 뭐 딱히 어떤 기술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개발자를 바라보는 시각, 개발자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라는 건 상당히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형태대로 계속 기술이라든지 프레임워크를 가고 있다는 거죠. 뭐 인정하시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사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복잡한 요구사항에서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실버 블랙 같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저는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라는 업무를 맡는 순간 평생 공부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즐기면 행복할 수 있지만 즐기지 못하면 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개발자에 대한 기본적인 페르소나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이 사실 벌어졌죠. 그렇게 살기도 바쁜 개발자들한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화두가 4년 전, 5년 전부터 엄청나게 업계를 강타를 했습니다. 모든 산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도 이 연식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세미나만 그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한 30번 넘게 했어요. 30번 넘게 했고 대상도 다양을 했고요. 즉 기업이 단순하게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뭔가가 아니라 디지털적인 요소를 가진 기업들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도 그랬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형태들을 디지털과 다 접목시키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사실은 발생을 했고요. 무슨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로 제가 30년 전에 돈을 받고 프로그래밍을 코딩하는 시기에는 편했어요. 뭐냐면요. 다 디지털라이즈가 되지 않고 일부 종이로 하던 업무들만 정형화된 업무들, 인사, 회계, 그 다음에 생산 이런 그런 아주 제한된 정보들만을 프로그래머 시켰지 나머지는 프로그래머를 한다는 생각조차 안 했고 할 수도 없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웹을 만나고 웹 프로그램이 생기고요. 모바일을 만나면서 모바일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디지털라이즈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 인공지능을 써야 된다. IoT를 써야 된다. 인베디드, 그 다음 백엔드 시스템. 백엔드 시스템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라이즈 시켜야 된다. 빨리 디플로이 해야 된다. 그런 모든 요구사항들이 전부 다 디지털이라는 이명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진 프로그램보다 향후 10년 동안 만들어질 프로그램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잘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까지 애플 코드로 만들어야 돼, 개발해야 돼,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화돼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지금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어떤 기술, 그런 부분, 뭐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모든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첫 번째 생각은 이걸 어떻게 데이터화할 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소비자에게 디지털로 접근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나중에 수집을 해서 인사이트를 어떻게 디지털로 얻을 건가에 대한 비즈니스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막 새벽 배송을 한다든지 물건을 파는 그런 데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2천억, 3천억의 인베스트먼트를 받는 건 뭐냐면 디지털 데이터를 모으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회사 얘기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전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작은 분야, 아주 큰 분야, 전사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에 대한 업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대사항들, 아름다운 코드, 버그가 없는 코드, 기능이 적절한 코드, 재사용이 높은 코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제가 소프트웨어 품질 협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소프트웨어 품질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어떠한 코드가 가장 완벽한 코드이겠냐는 그 청중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코드라는 건 뭡니까? 버그가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장 잘 구사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각자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 생각하시면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가장 완벽한 코드라는 건 뭐냐면 현실에서 사용되는 코드예요. 현실을 불편하게 만드는 코드나 현실과 무관한 코드가 아니라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짜 유용하게 있는 코드가 저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코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과거와의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시대에 따라 사실 프로그램 패턴도 바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또 코로나, 여러분들 지금 다 저도 마스크 쓰고 있지만 이 상황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또 다른 어떤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봤으면 저 이런 식의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눈을 보고 마주치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제가 3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했던 경험들을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뵙고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다른 상황이 돼서 이런 게 못할 수도 있어요. 버추얼 공간에서 아바타를 보면서 그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대면에 대한 효과들이 사실 엄청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또 똑같이 우리는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느냐?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거에 대한 해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고 원격 근무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뭐 어렵긴 하지만 되돌아가는 기업도 있고 그걸 패턴 기반으로 좀 발전시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발자에 대한 부분. 그 두 번째 비용 절감은요. 사실 지금 이코노믹 경제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기업도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뭐 가장 회사의 어떤 시총 규모나 그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이제는 뭐냐면 코스트 임팩티브한 솔루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상황이 불안하고 불안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뭐 모든 기업마다 좀 관점이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에 대한 비용 그리고 뭔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 상황이에요. 그 회사가 잘못됐다고는 그렇지 않고 그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빨리 변합니다. 예전처럼 비즈니스가 땅에 있는 뭔가 광물을 채취를 해가지고서 파는 데만 3년, 공급하는 데 3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20년. 사실 이런 20년, 50년짜리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실 제한적이고 더 많은 비즈니스는 1년, 6개월, 3개월 또는 매일 바뀌는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DB 설계를 아름답게 하고 업무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든 프로그램의 수명이라는 게 얼마나 될까요? 길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개발을 하고 아무렇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이 얼마 동안 쓰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모 대학병원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큰 병원에 EMR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4년 동안 쓰였어요. 아주 큰 프로젝트였고 아마 제가 보기엔 기본적인 구조는 아직도 쓰이고 있을 거예요. 복잡한 좀 EMR 데이터 자체가 특수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런 EMR 업무 같은 경우도 사람이 아파서 병원 가는데도 확인하는 차트 업무 내용이 4년 주기밖에 못 쓰는데 그보다 더 복잡한 비즈니스는 4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사실 몇 개월 안에도 사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변동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네 번째로는 너무 기대 수준이 높아요.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톡 프로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의 중단으로서 사실 난리가 났었죠. 법안도 통과됐어요. 카톡 중단 금지법. 사실 어떻게 보면 제목이 사실은 물론 이제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메신저 하나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그 백업 리스토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생활에 문제를 줬고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IT 서비스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중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초도. 그리고 모든 게 앱으로 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개발도 안 해본 사람들. 전반적으로 이런 IT와 앱, 인프라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변화도 많죠. 인공지능 써야 돼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시각적으로 3D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개발 환경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적 요구 사항들이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가장 큰 화두죠.
오픈 AI의 챗 GP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 투자를 하고 있고 꽤 오랫동안 1, 2년이 아니고 이미 한 8, 9년 전부터 5, 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했고요. 이미 오픈 AI 서비스가 애저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셨긴 하겠지만 이건 제가 직접 그냥 질문을 날린 겁니다. 퀵소트 샘플을 C샵으로 된 퀵소트 샘플을 보여줘.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어줘. 그리고 GitHub의 코파일럿 기능 보셨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어렵다는 비즈니스 상황, 그리고 개발자로서 살아남기 어려움, 왜 프레임워크, 왜 빠른 랭귀지, 왜 내가 좋은 리소스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의 기술을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또한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야, 퀵소트 모르는 개발자가 어딨어라고 하지만 그거 해서 자꾸 내 코드에 집어넣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얼마나 걸린다는 건 일반 사람들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나의 경쟁력이라는 게 특정 프로그램 랭귀지를 잘하는 게 나의 경쟁력일까요, 이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팅 알고리즘을 외우고 있는 게 장점일까요? 저는 그 장점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코드 주기도 짧아지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기본적 얘가 코드를 다 짜주는 건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 그래도 어찌됐든 생산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되게 여러 가지 세션의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여기 뭐 쭉 리스트업 되어 있는 C# 11이라는 개발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션 안에서 전체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루 180과 360을 나가실 때는 나의 역할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머릿속에 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에이지 오브 리즐런스라는 최근에 누구냐면 제레미 레프킨이 쓴 책이에요. 제레미 레프킨이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소유의 종말 에이지 오브 액세스라는 책을 쓴 분이 최근에 책 장사를 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사한 제목으로 책을 하나 더 썼어요. 회복력의 시대. 이 양반이 무슨 얘기했냐면 2000년 초반에 자기 경험을 파는 시대가 될 거다. 유튜브가 나오기 전이에요.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 앞으로 돈은 누가 버냐? 그랬더니만 자기 경험을 파는 사람이 돈을 벌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카메라를 쳐가지고서 유튜브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월 1,500, 2,000만 원 버는 시대라는 거죠. 경험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대가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뭔가를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지구 망치지 마라. 그리고 더 이상 뭔가를 빨리 하고 뭔가를 더 엄청 많이 매스 프로덕션 하지 말고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잘 적응해서 살아라. 그게 더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책을 썼어요. 지금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개발자들에게 내가 해야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코드, 더 빨리, 더 훌륭한 이런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떠한 환경이 돼도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클라우드 기반 개발하는 거, AWS 기반, GCP, Azure,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파스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레디스 캐시를 쓰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스프링 단넷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스프링 단넷을 설치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고 레디스 캐시 구조를 막 엄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캐시 있으니까 캐시 컨피그레이션만 알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그런 효율성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쓰는 그런 적응의 시대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자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레미 레프킨이 한 얘기가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어떤 관찰이었다면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요거 띄워놓은 거 위에 거 띄워놓은 거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 언어라든지 개발 도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네네.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그런 뭐 폴리갓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긴 하지만 내가 특정 랭귀지라든지 특정 고집하는 분분이 아니라 어떤 적응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능력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넘버로 보면 숫자로 개발자 숫자로 보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코어 개발자 하시는 분들은 스크립트 언어를 싫어한다 그러기도 하겠지만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는 개발자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클라우드 기반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요. 노코드가 주는 의미는 사실 이거 갖고도 최근에 뭐 기자분들이랑도 얘기도 하고 저도 약간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세상에서 노코드 나오면 개발자가 필요 없어진다라고 사실 그런 잘못된 미신을 퍼뜨리는 분들이 있으면 왠지 좀 때려주고 싶어요. 아닌데 실제적으로 제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미신을 퍼뜨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문 개발자의 역할은 여전히 공고해지고 더 많은 전문 개발자들의 역할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노코드는 더 많이 뜰 거예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창고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벤토리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API만 노출해주고 어떤 화면으로 볼지 어떤 형태로 액세스할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직접 디자인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로코드나 노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문 개발자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얘기 듣기도 싫어. 무슨 말도 안 돼.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더 많아져야 전문 개발자 영역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단넷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꽤 오래전에 어떤 저희가 시작을 했던 오픈소스로 넘어가면서부터 단넷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바꿨고요. 오픈소스화 시키고 또 하나 어떤 백엔드의 언어 또는 WPF 같은 그런 프론트엔드의 어떤 MVVM을 구현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데스크탑, 웹, 클라우드, 모바일, 게임, IoT, AI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플랫폼으로서 가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지 오브 리질런스 즉 적응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그런 형태로 이 개발 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그래서 스탠다드에 대한 부분들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또 개발 도구에 비주얼 스튜디오 있는데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개발했을까요? 그것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저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는 것보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더 많이 씁니다. 가볍고. 심지어 어떤 분들 요즘은 개발 툴 설치 자체 안 하고 웹상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툴이라는 거 그때 환경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단넷의 생태계는 유독 한국이 좀 약간은 이런 숫자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끼는 합니다만 글로벌하게 보면 그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깃허브를 보시더라도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증가하는 개발자의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여들이 단넷 생태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실 부분들이 이미 많이 얘기 들으셨겠긴 하지만 여전히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로 강력하게 저희가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단넷 7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 기능들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킹 체인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버전이 앞으로 지난 11월 달에 7이 나왔고요. 예고된 바로 올해 11월 달에 단넷 8이 나옵니다. 거의 매년 그리고 롱텀 서포트 LTS 버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면서 좀 더 길게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부분들은 예전에 만들어진 기능들이 새로운 업데이트 때문에 기능 체인지라든지 브레이킹 체인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또 새롭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그 기능이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인 목적이 프레임워크로서 계속 존재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개발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이런 시대의 변화에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형태대로 이 단넷에 개발하는 부분들이 좀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11월에 세븐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지속적으로 인베스트먼트 하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고요. 또 올 11월 달에 예고되어 있는 단 8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과 또 기존 기능들 개선하는 방향으로도 저희가 릴리즈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개발자 역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궁극적으로는 개발자분들이 없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폼을 완성시키는 어떤 역할로서의 어떤 그런 개발자의 부분들이 더 해야 되고요. 또 전문적인 그 로코드, 노코드와는 조금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적인 개발. 뭐 조금 나머지 두 가지 내용은 좀 펀더멘탈한 내용이긴 하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문제인데요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한테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존재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블럼 솔버가 아니라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개발자가 오히려 더 조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드리다 보게 됐고요. 앞으로 오늘 이 좋은 많은 준비된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